당뇨병은 불치병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뭐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양의사들은 그 100% 그것이 종교라고 믿고 있죠. 또는 미신이라고나 할까요? 뭐 한의사들도 거의 대부분은 당뇨병만 나오게 되면은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그냥 혈당만 조절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상상외로 당뇨병은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몸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 치유력이 있죠. 그것만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면은 아주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일단 걸리게 되면은 약을 끊지 못하고 평생을 달고 다니다가 결국은 신장이 망가지고 또 간도 망가지고 그래서 뭐 팔다리를 절단을 하고 비참하게 고통을 받다가 양의사들 배만 불려주고 그러고 사망하게 되죠. 결국은 애써서 번 돈 다 날라가고 뭐 이게 현대판 노예제도의 한 일부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당뇨병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요. 당장 당뇨에 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뭐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보다도 더욱더 치료하기가 힘든 것이 당뇨병이고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당뇨병이죠. 암에 걸렸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은 뭐 1기부터 4기 어느 단계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식상을도 바꾸게 되고 생활 방식도 바꾸게 되고 그런 것이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당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혈당 관리만 제대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또 맨 처음에는 그렇게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슨하다 보니까 뭐 생활 방식이라든가 식생활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죠. 이게 이제 미국 정통삼 오행친구학회 미주지부의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당뇨를 한번 검색을 해보죠. 언젠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제가 그 키보드를 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디플로피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플로피아는 이제 더블 비전 또는 복시 사물이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환자인데 75세 페루 출신 남성입니다. 이분이 언제 치료를 받았었냐면은 8번째에 17일째 되는 날에 8번째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나흘 후에 왔는데요. 9번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22일째 되는 날 바로 그 전날에 공복시 혈당값이 1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73세였군요.
위산이 역출되는 게 5년, 다음에 뭐 불안 초조 뭐 그런 것이 3년, 변비죠. 변비도 있었고, 이게 바로 이제 당뇨병이죠.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 전에 혈당이 500 이상이 나와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 계속 혈당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죠. 인슐린을.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 그 다음에 상뇨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고혈압이 3년간 있었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불면증이 있었고, 편두통이죠. 그 다음에 가래가 끓고, 그 다음에 목에 통증이 있고, 이명까지 있습니다. 무릎, 그 다음에 허벅지, 그리고 발목에도 통증이 있었고. 그래서 5월 2일에 이 환자가 처음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6가지의 화학 물질을 복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치료를 받게 되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이 화학 물질을 다 끊을 수 있게 될 것은 물론이고, 완벽하게 건강해져서 어떤 의사든 뭐 한의사든 양의사든 만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환자가 잘못 얘기를 듣고서는 그 다음부터 바로 약을 다 끊어버렸어요. 6가지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보시면 나오죠. 9번째 치료를 받기 위해서 23일째 되는 날에 와서 23일째이죠. 얘기하기를 그 전날에 공복시 혈당을 쟀더니 10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완치가 된 겁니다. 사실 그 이후로부터 이 환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가 여기 보면 잠깐 나올 겁니다. (5월 31일이죠) 지난 5월 31일이니까 4개월 조금 넘었죠. 물론 모든 증상이 다 좋아졌죠. 이제 고혈압만 조금 높은 상태인데, 이것도 그 5월 11일에 167에 106이 되었던 게 20 며칠 만에 3주 만에 142에 100으로 떨어졌죠. 이 정도면 뭐 고혈압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고혈압까지 다 치료가 된 거죠. 한꺼번에. 정통사암 치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좋아지니까 뭐 답이 없죠. 환자가 자꾸 이제 계속 금방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사암 오행침구 학회에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해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4탄, 3탄, 2탄, 1탄에서 4개의 시리즈 논문가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쭉 설명이 되고, 이 당뇨병 치료 식단이 나옵니다. 물론 식사만 갖고도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완벽한 치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인한 다른 증상 있을 경우에는 이것 자체만 갖고는 처리하기가 또는 치료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튜브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요. 비스와로프
로이 차우드허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비디오를 틀면서 이걸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통역을 해가면서 비디오를 4차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약이면서 독약입니다. 동시에. 자, 그러면 당뇨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제약회사입니다. 2012년 7월 2일에 건강한 사람에게 투약을 하다가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환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방법으로 음모를 꾸미는 거죠. 또 사기를 치는 거죠.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에게 투약을 해서 환자를 만들어내고 그 환자가 그 약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기를 쳐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30억이란 달러죠. 30억 달러면은 지금 3조 약 3조 3천억 정도 원이 되죠. 그렇게 벌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130억 달러의 이익을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친구들은 뭐 계속 사기를 칠 겁니다. 이 제약회사 참 비양심적인 건 있으면 둘째 문제고, 이게 사람 목숨을 건강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는 이거는 살인자죠. 살인자들, 범죄자이면서 살인자죠. 이 비스와로프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의 영국 거죠. 영국 의학 잡지에 나와서 발표된 양의를 보게 되면은, 양의가 한번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건강이 개선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그 양의들은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양의들이 파업을 7일 동안 했는데 80개 병원에서 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명, 하루에 4명꼴로 사망을 했죠. 그런데 파업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1,500명이 같은 규모의 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있는 거죠. 몇십 배가 늘었습니까? 5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면허받은 살인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섭죠? 자,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1980년 이전에 좀 더 오랜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인도에서는 좀 틀릴 수가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30여 년 전에는 당뇨병 자체가 존재하였다. 이거는 인도 얘기입니다. 1997년에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140이 넘어야지 혈당이 높다고 또 당뇨병 환자라고 인정을 했었는데 126으로 갑자기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14%의 당뇨병 환자가 없던, 그러니까 전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뇨병 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WHO의 그때 이 권고안을 만들어내도록 한 위원들이 누구냐 하면 제약회사 임직원이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범죄자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범죄자를, 뭐 살인자도 범죄자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중범자들이죠. 예. 그래서 6년 후에 아메리칸 다이아베티스 어소시에이션은 미국 당뇨협회이죠. 126에서 100으로 또 여기서 또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인 2천만 명이 갑자기 당뇨병 환자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6천만 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건 거의 뭐 대한민국 국민 숫자보다 더 많죠. 인구보다. 그러니까 원래 140 옛날 97년 이전으로 가게 되면 20여 년 전이죠. 이때에 가게 되면 얼마입니까? 한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야 될 것이 현재 6천만 명이 된 거죠. 그 숫자로 매기해서. 그런데 WHO하고 ADA, 미국 당뇨병 협회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당뇨병 기준을 100 미만으로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95 또는 뭐 80까지 내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이게 완전히 이거 살인자들입니다. 전 세계 당뇨병의 환자의 20%가 장님이고 50%가 신부증을 앓고 있고 15%가 하지를 절단했다. 얼마나 이게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습니까? 이 사기를 하나 치면서. 인도의 당뇨병 환자의 15%가 장님이며 20%가 사지를 절단했으며 50% 이상이 신부증 환자이다. 네, 이거 참 비즈니스가 큽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또 보겠습니다. 과잉 글루코스, 혈당이죠. 혈당이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글루코스인데, 이를 뇌에 축적하는 현상을 세계보건기구가 1998년에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제3형 당뇨병 또는 다이아베티스라고 부른다는 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결정짓는 기준을 보통 공복시 혈당 100이라고 하는데 100의 의미는 뭐냐면요. 혈액 1리터에 1g의 설탕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이만큼만 글루코스를 혈액이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뇌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오장육부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또 오장육부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보다도 많은 글루코스는 즉 150이 넘을 경우에는 과부하로 취급되어서 혈관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로 인해 혈관이 경화되고 딱딱하게 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며 1, 2년 사이에 심장 관련 질환이 생기게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150이라고 보셨죠? 보게 되면은 97년에 140이었던 것이 사실은 맞았다는 거죠. 97년도까지 150이 이상이어야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혈관이 경화돼서 혈압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신장은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터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체에서 그거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니까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또 혈관에 축적된 글루코스는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염, 췌장염, 위염 등을 발생시키고 뇌에는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한 몸이 인슐린과 같은 양의 IGF라는 것은
인슐린 like growth factor라고 해서 인슐린 유사한 그러니까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 인자죠. 성장 호르몬은 아니고요. 성장 인자를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 IGF는 우리 몸의 성장 또는 키 등을 책임을 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성인들에게는 암 종양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한번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요. IGF라고 줄여서 설명을 하고, 인슐린과 구조가 유사한 분자량 7,500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진 성장인자, 혈청 내에 존재하며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지만 인슐린 항체로는 억제되지 않는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가장 처음에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메타포르민이라고 하고 또는 메포르민이라고 하죠.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이 목적은 간에 작용해서 혈당을 조절하도록 하나 짧은 기간 동안에만 작용한다. 여기서 뭐 수년까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메타포르민을 보게 되면 기록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drugs.com의 검색입니다. 메포르민이라고 해서 당뇨 치료가 아니라 이제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죠. 절대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이 약을 두를 때 주의할 사항은, 만약에 심한 신장 질환이 있거나 또는 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장 질환이 있거나 뭐 또 심장 질환이 있거나 간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당뇨약을 처방을 받을 때가 되면 이미 그 신장과 심장과 간에 대한 그러한 장기들이 이미 손상을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 약을 주는 겁니다. 참 무식한 방법이죠. 이게 이제 부작용입니다. 이 약으로서 생길 수 있는 게요. 이게 보게 되면은 뭐 복통이라든가 위통 또는 뭐 기침이라든가 목소리가 난다든가 식욕이 떨어진다, 설사가 한다, 숨이 가쁘고 또 약하게 숨을 쉬게 되고 열이 나게 되고 불편을 느끼고, 그 다음에 요통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 힘이 들거나 통증이 있다. 잠이 계속 오는 것처럼 졸립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신장과 간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에 걸려 있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메포르민이라는 약을 먹여가서 당연히 이런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좀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포르민은 이건 다음일 겁니다. 예, 다음 백과죠.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심혈관 질환 예방과 대사증후군 억제 효과도 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뭐 1, 2형은 뭐 좀 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 없고, 메스프로민이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쓰이고,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과체중 환자가 대상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 과체중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씁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초기에는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장 기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는데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혈액 검사라든가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장이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화학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인슐린 저항 등의 발생 이유로 발생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에 사용하기도 한다. 뭐 사람 잡으려고 뭐 아주 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노화 억제와 수명 연장 효과까지 있다. 이건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메트포르민이 더 이상 작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설포니루레아스라고 하는 약을 이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이제 췌장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을 더욱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 화학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췌장이 더 이상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인슐린을 약도로 주사로 공급을 받아야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췌장이 폐쇄가 돼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가 기사가 2개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설포닐유레아 당뇨병 치료제로서 약물을 바꾸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모은다. 이렇게 됩니다. 추가 또는 병용 시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중증 저혈당과 함께 모든 원인의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기 뭐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여기 링크를 거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게도 심근경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심장도 근육의 사용이 없으면 멈춰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심장의 근육 아닙니까? 바로 그거는 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을 박살낸다는 얘기입니다. 링크는 나중에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의사들이나 약사들 다 이런 거 잘 모르죠. 내용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참 골치 아픕니다. 쫓아다니면서 다달라면요. 네. 이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로 약물을 바꾸는 것이 제2형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에게서 후유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같은 내용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이제 알파 글루코시데이스 이니비터라고 해서 소장과 대장에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천천히 공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췌장은 물론 소장과 대장까지 그 영향을 받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3단계에 사용되는 약들입니다. 뭐 같은 내용이고, 이 중에 보면은 이제 글라인세트라고 하는 약이 이제 브랜드 네임이죠. 브랜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먹으면 안 될 사람들이 내용들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죠. 부작용도 보게 되면은 복부 평만감이 있고, 그 다음에 위 또는 창자에 가스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대변 횟수가 늘어나고 대변이 묽게 되고 가스가 많이 나오고 뭐 대변이 부드럽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통과 위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큰 부작용은 안 나옵니다만 결국은 소장과 대장에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 세계 당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 약사가 글을 쓴 게 있어서 잠깐 갖고 왔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뭐 처방하는 것이 뭐 나름대로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2017년에 발간된 제2형 당뇨병 약제 치료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한 가지만 쓸 때, 두 가지 쓸 때, 세 가지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메트포르민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늘려간다는 얘기인데, 국내 당뇨병 치료제에서 가장 되는 것이 2240억 원이랍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 돈만 하더라도 이 약만 그렇지 이 당뇨병을 치료를 못하고 관리만 함으로써 새로 생길 수 있는 당뇨병 이 화학물질에 의한 부작용과 또 환자가 자신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게을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증상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수입이라는 추가 수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제약회사 또는 양의 산업에 들어가는 돈이라면은 지금 여기 2240억 원이 아니고 1조 원은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쌓아 올렸던 그런 저축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먹어 제끼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계속 되고 있다. 저혈당은 뭐 나중에 문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링크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다음엔 거의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글리타존스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서로페닐위아 마이드
방법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구나. 참 한심합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글리타 존스라 하는 대신에 디아졸리드 디오네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약이 있는데 평점이 높은 걸로 보겠습니다. 아반디아네요. 뭐 똑같은 내용이죠. 플루이드 리텐션이라고 하면 이제 부종이죠. 몸에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이 이제 물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 관련 질환 또는 눈 관련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간이 다 박살이 났다는 얘기죠. 또 여기도 이제 간 질환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약을 쏠 수가 없다. 근데 뭐 환자들한테 양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하죠. 이게 이제 부작용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소변량이 줄어들고, 입이 건조해지고, 이렇게 나오죠. 쭉 보게 되면은, 어깨, 팔, 턱, 목에 통증이 생긴다. 체중이 갑작스럽게 는다. 그 다음에 손가락, 손, 발 또는 하지에 부종이 생긴다는 얘기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갑자기 체중이 줄어든다. 비정상적으로 멍이 자주 들거나 또는 출혈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간과 관련된 것이죠. 뭐 양약 중에서 부작용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잠시 보셨던 약들은 보게 되면요, 설명을 드리면 온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의한 반응이 잘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수년 후에는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나라들은 이 화학물질을 사용 금지했으며 인도에서는 아직도 300만 명이 복용 중이다. 5천만 명 중에 300만 명이 복용 중이라고 한 거죠. 6천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도 이 약을,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분명히 쓰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쓰고 있으니 뭐 사대주의에 물든 양이들이야 뭐 당연히 이걸 써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약 화학물질입니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이펙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뭐 비슷한 내용이죠. 다 간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노랗게 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노랗게 된다. 황달이죠. 간을 박살을 냈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죠. 비전, 눈이 시력에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시력 변화가 생긴다. 물론 나쁜 쪽으로 생기겠죠. 좋은 쪽으로 생길 일은 없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령제약에서 만드는 약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주의사항 부작용은 전혀 안 나오네요. 그래도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상 반응. 결국은 부작용이 안 나오죠. 이게 부작용이긴 한데,
이게 바로 이제 부작용들이죠. 뭐 굉장히 경미한 걸로 나오는데 근육통이라 그러면 이것도 간을 망가뜨렸다는 내용이죠. 어쨌든 링크는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은 혈당을 세포에 빨리 전달하도록 하나 IGF를 생성하도록 하여 암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7년에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 금지되었고 그렇지만 2014년에 인도에서 금지를 했으나 제약회사들 또 그리고 양의들이 압력에 의해서 한 달 만에 다시 사용을 허가한 거죠. 국민들은 봉입니다. 봉. 노예고. 그래서 이 리스와르프 박사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금해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MRP라고 해서 MRP의 약자는 이제 약자가 아니라 이제 머리 글자만 따온 거죠. 밀크, 우유죠. 그다음 refined 하면 정제된 거고, 그 다음에 패키지 되면 상자 안에 어떤 포장이 된 거죠. 어떤 병에 들어있거나, 뭐 캔에 들어있거나, 어떤 포장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크를 보시게 되면요. 단백질, 카제인은 17개의 고리가 있으며 다른 단백질들은 18 또는 19개의 고리가 있다. 그래서 17개의 고리는 비정상적인 물질로 인식하고 위에서 공격해서 죽여 없애려고 한다. 문제는 베타 공장, 즉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을 보호하는 베타 세포도 17개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베타 세포도 함께 죽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제1형 당뇨병이 된다. 따라서 우유를 끊게 되면 베타 세포가 다시 생성되면서 제1형 당뇨병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도 사람들이 우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유도 좋아하고 치즈도 좋아하고 뭐 없으면 못 살 정도로 하는데 제한테 오늘 찾아오는 인도 환자들 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환자들한테도 말을 하지만 소에서부터 만들었던 음식은 즉시 끊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치료 효과만 기대를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음식들 지금부터 말씀드린 4가지 동물입니다. 염소, 양, 소, 그렇죠. 염소, 양, 소로부터 만들어진 음식들은 열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악화시키도록 되어 있고 염증을 새로 생기도록 새로 생기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될 음식입니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즉시 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독극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은 약이면서 동시에 독약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계속 마시게 되면은 이 베타 공장을 보호하는 베타 세포도 17개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베타 세포도 함께 죽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제1형 당뇨병이 된다. 따라서 우유를 끊게 되면은 베타 세포가 당시 생성되면서
제1형 당뇨병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유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모든 유유 제품입니다.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치즈라든가 뭐 요새 대한민국에서 치즈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우유 이건 독약입니다. 독약. 그 다음에 아까 이제 R자로 시작되는 게 refined products라고 해서 정제된 식품이죠. 이제 소금도 그 안에 들어가고 설탕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어쨌든 간에 정제된 식품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미네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해당되는 미네랄들이 크로미움, 마그네슘, 망가니스, 망간이죠. 코발트, 아연, 징크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또 팩트 푸드라서 포장된 식품이죠. 캔에 들어있거나 병에 들어있거나 그런 것들은 100%로 만들어진 채소 또는 과일 주스라고 할지라도 이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세포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비스와로프 라스트 네임이 항상 헷갈리는데요. 일단 뭐 그냥 비스와로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비스와로프 박사에 의한 제 치료 방법에 의하면은 3, 4년 정도 된 당뇨병은 3, 4일이면 치료가 되고 4년 정도 됐으면 5일 정도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돼 있으면 7일 걸리고 6년 동안 당뇨병에 걸렸으면 아흐레가 걸리고 해서 병력이 1년당 2일을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동안 복용을 해왔던 화학물질의 부작용을 제거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려서는 과일 500g 또는 채소를 400g을 하루에 2번씩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이제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당뇨는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뇨는 뭐 정통사암침으로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당뇨로 인해서 또는 화학물질을 복용을 하기 때문에 발생된 증상이라든가 또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들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지 마땅하고 또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은 어떤 침술을 쓰더라도 원하는 또는 기대했던 효과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양의 학 사기꾼들이고 범죄자들이고 살인자들입니다. 다시 가볼까요? 맨 위에 건강한 사람들한테 투약할 때 환자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혈당 값을 얼마에서 올렸습니까? 1997년에 그 전까지 140이었던 것을 126으로 낮췄고 2003년도에 126으로 떨어졌던 것을 그나마 100까지 낮췄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서운 범죄자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뇨병 아주 치료하기 쉬운 질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